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어려운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또 상승을 했지만 또 한국 증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도 또 약세 기조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띄었는데요. 미국의 기업들이 하나둘씩 이제 실적 발표를 냈는데 역시나 다를까 이제 또 별로 안 좋은 전망 이런 부분이 결국 이제 급락 형태를 만드는 종목들을 만들게 된 것 같고요. 결국 호재보다는 악재 더 반응하고 있는 그런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한국 증시도 오늘 큰 폭으로 밀렸고 또 이제 2차 전지 업종이 이제 폭격이었죠. 한국 증시가 상반기 2차 전지 업종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실망감 또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구간이 결국 이제 향후에 지나고 나서 보면 또 기회의 영역일 거라 보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의 증시에 이렇게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막 참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기분밖에 들지 않는 그런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는 또 기회로 치환하고 또 전략적인 필승의 전략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멘탈적인 부분도 좀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구간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또 기회로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1.4% 빠졌고요. 거래대금 8.2조, 코스닥은 5.7조 거래대금에 2.78%나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코스피 지수 쪽에서도 이제 하락 종목 수가 600 종목 넘게 빠졌고 코스닥도 1200억 종목 이상 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참한 어떤 결과였고 수급 구도도 원달러 환율의 이제 상승에 기반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현선물 동반해서 적지 않게 좀 매도가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3,200억의 순매도, 최근에 연속 순매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코스닥 쪽에서도 1,500억의 외국인 매도 수급이 순매도가 잡혔고 선물시장에서도 4,000계약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도 각각 코스피, 코스닥 700억대, 1,100억대 순매도를 했고요. 시장 구도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흐름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고객 예수금 48조, 신용유 잔고는 17조 수준입니다. 어제 미국장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상승세로 나스닥 기준으로 1.1% 상승, 다우 S&P도 1.5, 1.2%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니케이 증시는 플러스로 마감되긴 했지만 지금 오늘 중국 PMI 지표가 좀 좋게 안 나오면서 중화권 쪽은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홍콩이 1.6% 빠졌고 대만이 0.9% 빠졌고요. 상해 증시도 약보합 정도. 한국 증시가 좀 유독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의 이제 흐름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가 이제 또 저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구간인데요. 이따가 또 멘탈 부분 좀 설명드리면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 구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직전 저점을 또 깨면서 지금 어디가 저점일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지금 계속 낮은 수준 유지하면서 추세를 돌리려면 이제 뭔가 그 수급이 확 들어와야 되는데 투매가 나오면서 그걸 받아내면서 이제 거래량이 늘던 거래대금이 늘던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조금씩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고 또 특히나 이제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지금 연일 좀 일자별 수급인데요. 연일 지금 이 매도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구도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고 코스닥 쪽도 외국인 수급이 그리 좋은 어떤 패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의 어떤 매도가 이제 조금 더 코스닥은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쪽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좀 올라가는 추이, 이런 구도가 외국인 수급에 좀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나스닥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장기 평선까지 내려왔으니까 어느 정도 이격에 대한 조정들은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기업들의 이제 어닝 이제 실적 발표가 조금 부정적인 쪽으로 조금 더 센티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제 실적에 대한 소식에 대한 이제 그 반응보다는 별로 안 좋은 것에 포커싱이 돼가지고 급락 형태가 이어지는 뭐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온세미컨덕터가 급락을 했습니다. 다음 분기 이제 전망치가 이제 하향되면서 결국 이제 전기차 쪽에 이제 공급되는 칩에 대한 그 부정적인 어떤 이슈들, 오늘 특히나 이제 파나소닉이 또 생산량을 줄인다는 소식들은 테슬라에게도 이제 굉장히 좀 악재가 된 것 같고요.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한국 증시에서는 2차 전지 업종이 뭐 많이 빠졌는데 또 여기서 또 빠지는 그런 답답한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됐습니다. 참 2차 전지 기업들 처참한 수준인데요. 엘젠소리 보시면 뭐 2차 전지 기업들 먼저 체크를 해보면요. 직전 저점 또 깨면서 거의 뭐 저점까지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끝없는 직전 저점 깨고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좀 그 저점권역을 형성할 걸로 보는데요. 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변동성이 큰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6%, 7%, LLF도 8%, 처참한데요. 포스코 피치엠도 7% 빠지면서 이제 장기평선 481선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어떤 형태고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원위치로 다시 돌리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이게 지금 개별 종목단에 이제 이게 뭔가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게 뭐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전체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구도 흐름 자체가 지금 종목별로 작용하는 거고요.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더 세게 빠지는 구도가 펼쳐지는 거지. 뭐 현대 오토에버가 막 엄청나게 안 좋은 그런 뭐 모습 뭐를 펀더멘털 변화 요인을 보였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 실적적인 부분이 메탈가 인하로 인해 가지고 판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또 예상했던 실적이 좀 나오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망 매물까지 더 겹치면서 빠지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고요. NH증권에서 나온 그 한국 주식이 해외 증시 대비해서 좀 디커플링한 어떤 이유를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전기차 업황에 대한 부진입니다. 이게 좀 생각보다 조금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성장할 거는 뭐 명확하긴 하지만 그 속도 부분에서는 조금 부진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전기차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찹니다. 소비가 좀 약화되고 뭐 경기에 대한 영향을 이제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각 이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에 있어서 전망을 좀 하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뭐 이제 뭐 이제 공장 설립이나 이런 것들을 연기한다든지 생산량을 조금 줄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업황에 대한 부진의 가능성들을 계속 이제 주고 있다 보니까 이쪽 업종에 대해서 계속 밸류를 낮추는 그런 구도가 펼쳐지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밸류 낮추면 주가는 더 급락 형태로 펼쳐지는 부분이죠. 오늘 또 이제 중국 쪽에서 제조 PMI가 또 그 예상치를 하회했죠. 그 부분도 중국 경제 또 영향권에 있는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또 부정적인 어떤 기류를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원달러 환율도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들의 어떤 순매도도 좀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 쪽에서 7영업일 연속 순매도를 이제 기록하면서 주가 하락을 다소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 업체인 파나소닉이 전기차 수요 약화 우려로 배터리 생산을 축소한다고 발표했고 또 전기차용 반도체 생산 기업인 온세미컨덕터도 자동차 반도체 수요 감소에 4분기 가이던스를 이제 하향 조정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이제 지속되는 부분이 결국 이제 국내 2차 전지 업종 주가를 뭐 대폭적으로 이제 하락시킨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 이제 하락률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 한국 이제 증시가 수급 공백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 적절하긴 할 것 같아요.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해주는 그런 수급이라든지 저가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올 만한 여건이 좀 되지 않고 있고, 또 그나마 있던 유동성 자체, 개인 수급의 유동성 자체가 2차 전지 많은 기업들에서 고점권역에 또 이제 매물화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게 또 뭐 계속 연쇄적인 반대 매매성 어떤 그 추례로 인해서 결국 이제 주가의 변동성 자체, 하방에 대한 주가 변동성이 다른 나라 증시 대비해서 이제 더 큰 이런 디커플링 이제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은 낮아지고 주도적인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대외적인 여건 자체가 계속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더 큰 하락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좀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를 여기서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국 재무부의 이제 국채 발행량 감소 발표는 뭐 결국 이제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었던 국채 금리를 조금 진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보여지고요. 뭐 거기에 기반해서 강달러도 그냥 강달러는 또 신흥국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 진정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 뭐 FMC 이후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뭐 강달러에 대한 어떤 압력이,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이제 좀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그 시그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상하는 부분은 그 미국 연준이 뭐 11월과 12월 달에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높지만 그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 실적도 뭐 그렇게 충격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뭐 예상했던 수준 정도 분별 실적이 나왔고,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했고, 반도체 부분은 좀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지금 그 상대적인 어떤 주가 약세는 결국은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좀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출 지표도 뭐 다소 개선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주가 하락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 있어서는 좀 기회라고 봅니다. 여기서도 이제 조정에 대응해서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는 관점을 유지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업종 지수를 한번 좀 볼게요. 2차 전지 업종 지수 흐름인데요. KLX 이제 2차 전지 업종 지수입니다. 이 굉장히 이례적인 어떤 패턴인데요. 직전 저점 부근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이례적입니다. 주도 업종이 이런 식으로 좀 빠지는 거는 뭐 이따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저점을 아직 확인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뭔가 시장에서 저점인 패턴들이 좀 나와줄 때, 아니면 이제 명분상으로도 되돌릴 수 있는 어떤 명분적인 부분들이 나와줄 때 뭔가 이제 대기하고 있던 이제 수급 중에서도 매수를 이제 강하게 들어올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저점이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지금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인 종목들 흐름들 2차 전지가 하락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긍정적일 순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또 하락이 영향을 같이 미쳤고요.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2.3% 빠졌고 삼성전자 0.5% 빠졌습니다. 삼성 SI 5.8% 빠졌고 2차 전지가 뭐 완전히 내려앉았네요.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쪽에서도 그나마 이제 오늘 그 바이오 쪽의 기업들이 좀 방어적인 어떤 성격들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지금
시장을 좀 지배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또 그 경기에 대한 둔화 요인입니다. 전기차 수요 감소한다는 거는 다소간에 이제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좀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아마 분위기는 잡힐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민감도를 가지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반대되는 수급들이 일부 종목에는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알테오진이라든지 오늘 레고캠 바이오 이런 종목들, 또 셀트론도 이제 플러스로 좀 마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뭐 엄청 강한 건 아니고, 예, 증시 대비 전체 시장 대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미약품도 플러스로 좀 마감이 됐죠. 그래서 오늘 뭐 개별 종목으로는 좀 이야기 드릴 만한 게 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날 속에서도 수급적인 구도가 좀 우호적이었던 그런 종목들을 한번 좀 체킹을 좀 해보면요. 뭐 인버스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되려 형태가 좀 벌어진 것 같고, 오늘 수급 구도는 뭐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아모레퍼시픽, 대한항공, 삼성물산, 신한지주 정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패턴이었고, 코스닥 쪽에서도 수급은 뭐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뭐 메리트 있는 그런 종목들 수급 구도 이렇게 좀 나오긴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데요. 이때는 좀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너무 위축되고 비관적이고 이런 거에 휩싸이면 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결국 이제 어디 저점을 형성하면서 또 이런 식으로 좀 되돌려지는 그런 패턴이 나올 거라 보는데요. 어쨌든 그런 구간을 이제 또 기회로 여기는 그런 전략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심리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하고 이야기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 시장의 좀 하락은 과거 대비 좀 타격이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멘탈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살아나는 그런 시장의 구도 흐름 속에서 급격하게 이제 그 밀려버리는, 그리고 이제 급나가는 패턴이 지금 연쇄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코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최근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빠지는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점에 이제 많은 주식 투자 인구가 늘어났죠, 당시에. 그리고 이제 고점에 좀 머무는 기간도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1년 반, 그리고 뭐 코스피 쪽에서는 한 2년 정도 약세 흐름을 계속 이제 지속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또 성장 산업인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이제 강한 어떤 성장 기대감, 실적 기대감들을 이제 안으면서 이렇게 코스닥 증시 강세, 또 코스피도 어느 정도는 또 강한 기조의 흐름들을 최근에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구간에서는 이 반도체 업종까지 같이 좀 살아나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올해 이제 4월, 5월, 6월 이럴 때 이제 반도체 업종으로도 자금이 상당히 좀 들어가면서 우호적인 어떤 방향 흐름들을 좀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뭐 오랜 기간 좀 안 좋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이클이 또 도래한다는 그런 기대감들, 반도체 가격도 급나가던 과정에서 조금씩 둔화되면서 최근에 좀 턴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증시의 기대감을 좀 많이 낳기 시작했던 시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하방으로 밀어내린 그런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뭐 금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이제 뭐 이 정도 올렸으면 충분히 올라갔고, 또 물가도 떨어지는 추세가 좀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투자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좀 시장이 좀 회복되는 기조의 흐름을 낼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연준도 이제 강한 어떤 매파적인 기조를 뭐 강조했고, 또 금리도 아직까지 정점을 찍은 건 아니다. 특히나 이제 국채 금리가 연일 신고가 흐름을 좀 내어주면서 시장에서는 역시나
또 성장주 중심의 이제 증시였던 한국 증시에 보다 더 큰 타격을 좀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직전 저점 때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들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뭔가 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런 자리에서 많이 이제 들어왔죠. 이 자리에서 많은 투자들이 들어오긴 힘들었을 거고 아직까지 확인 안 됐으니 저점이 확인됐다는 인식과 함께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이쪽에 이제 많이 지금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회복 기조의 흐름을 보이다가 급작스럽게 이제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펼쳐지면서 뭐 굉장히 지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멘탈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이제 이 자리에서 많은 2차전지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거래대금을 터진 거를 이제 보면 알듯이 이쪽 근방에 많은 투자들이 지금 밀집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손실세도 없이 그냥 흘러내리듯이 급격하게 좀 빠지면서 결국은 이 자리에 있던 투자들이 싹 다 이제 물려버리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최근에 거래대금이 이제 급감된 거는 결국은 매수할 여력이 없는 거의 없고 또 증시 전반으로도 유동성이 지금 뭐 긴축기죠. 금리도 높은 수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매수세가 이제 붙지 못하는 매수할 그런 여력이 없는 그런 어떤 거래대금의 급감의 어떤 현상이 최근에 하락 과정에서 이 정도 조정에서 뭐 기술적 반응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제 급락이죠. 그래서 손쓸 데 없고 이런 자리에서는요 사실상 이제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나 2차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 국면이 작년에 이렇게 형성됐던 국면인데 그 자리를 하회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고요. 주도 업종에서 이런 현상이 펼쳐지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장 주도 업종이 그 시장의 어떤 강세 국면에서 이런 어떤 분출의 시세를 내는데 이번에는 시장의 강세 국면이 아니라 다소간의 이제 뭐 약간 긴축 국면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떨어질 때 어느 정도 강세장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받쳐주면서 이렇게까지 빠지는 않거든요. 조정을 받더라도 오랜 기간 좀 위에서 머물면서 이제 형성을 시키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쭉 밀려버리는 것들은 사실 이게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에서는 좀 멘붕과 같은 그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멘탈적으로 좀 중요하니까요. 멘탈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 내용 보고 좀 한번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떤 멘탈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딱 정해진 건 없으니까요. 바둑의 이제 뭐 천재적인 인물이죠. 이세돌 구단의 멘탈 관리법에서 네 가지 한번 좀 생각해볼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잡생각에 응답한다. 고도의 집중력으로 한 수 한 수를 고민하고 있는데 대구 끝나고 뭐 먹을지, 딸의 선물은 뭘 할지 불쑥 잡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때면 그냥 응해준다. 대국에서 이기면 삼겹살에 소주나 한잔 하지 뭐 딸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다. 잡념을 뿌리치려고 하거나 자책에 빠지면 정반대로 부작용이 생긴다. 꼬리를 물고 잡념이 이어지는 거다. 페이스를 잃게 된다. 두 번째는 몰입하지 않고 분리한다. 해내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머리가 꽉 조이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본다. 삶은 길다. 이 한판 진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오늘 지면 내일 이기면 된다 생각하며 지금의 압박감에 거리두기 하며 인생 전체 중 작은 일부분이라 여긴다. 그렇죠. 하루하루에 목숨 걸지 않는 그런 마인드, 멘탈 관리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려 이제 지금 시세에 너무 몰입돼 있으면요,
계속 이제 뭔가 좀 안 좋은 감정과 또 비합리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좀 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에서 이제 공부를 좀 더 몰입적으로 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가지고 있는 종목도 그렇고 차후에 이제 어떤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어떤 싹이 있는 그런 영역과 이제 산업 기업들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에너지를 돌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돌리는 그게 오히려 지금의 어떤 시장이 뭐 떨어지는데 어디가 저점일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점일 거야, 저점일 거야, 저점일 거야 하는 이거 자체가 좌절감을 만드는 거예요. 더 떨어지면 좌절하는 거고, 더 떨어지면 안 좋은 이제 감정과 또 막 위기감, 뭐 위기가 막 두려움 이런 어떤 감정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본다. 이 한 판 진다고 세상이 무너지는가? 하루하루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 걸어서는 안 된다. 기회가 온다는 거죠. 기회는 반드시 또 오게 됩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세 번째, 현실을 받아들인다. 경계지거나 뜻대로 일이 안 풀릴 때마다 의미 부여하면 쉽게 지친다. 졌을 때는 그래 졌다 하고 인정하고 넘긴다. 하락에서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뭐 내가 이제 나중에 뭐 교체하든 또 다른 포트폴리오를 좀 재정비하든 뭐 하는 건데 결국 지금 이렇게 된 거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래 아이고 내가 이제 잘못 판단했구나. 계속 뭐 옳은 판단, 좋은 판단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투자가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그 다음 넥스트를 이제 준비하는데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갖고 있는 그 종목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면 이제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이 손실률을 보면 더 조급해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복구하지? 또 한 방에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 정말 평소에 쳐다보지 않던 그런 급등락주에 눈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조급함 이런 것들을 누그러뜨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결국 이제 주식시장에서 지속 성장 또 이제 시대 성장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가격, 합리적인 가격에 도달한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모멘텀적으로 또 이제 시장에서 각광받고 또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지거나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또 이제 주시장이 안 좋을 때 꼭 그 합리적이고 굉장히 저렴하게 또 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조금 더 이제 몰입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하죠.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이런 주식시장 하에서는 또 열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려움 같은 것들, 또 위기라는 것들, 뭐 증시에서 이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 뭐 긴장하게 되는 것들, 조급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게 어제도 좀 얘기 드린 내용이기도 하지만 뭐 계속 연결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계속 뭐 한탄하고 후회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지금 들고 있는 것들 이걸 어떻게 또 뭐 빠져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보다는 보다 더 이제 여기서 이제 설렘이라는 걸로 이제 바꾸는 건데 뭐 대국을 치르기 전에 이제 뭐 어떤 선수든 약간의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수만 번의 대국을 치렀지만 경기 전이면 여전히 불안감이 엄습한다. 그럴 때는 불안을 설렘이라는 단어로 치환한다. 지금 같은 어떤 증시 속에서는 위기를 기회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단어로 방향으로 치환을 하는 거죠. 설렌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다. 얼굴에서도 긴장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는 것만으로 한껏 자신감이 차오른다. 그래서 기회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치환해가지고 바꿔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걸 찾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돌리고 보다 더 좀 긍정, 또 희망적인 관점에서 어떤 이제 기업들을 또 산업들을 분석하게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지금 갖고 있는 종목으로만 혹은 이제 지금 시세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만 멘탈이 이제 주도권을 뺏기기 때문에 사실상 뭐 긴장감, 두려움, 조급함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다 더 이 프레임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이고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시장 구도 하에서 증시를 좀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제 팬딩에도 이제 올려드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세상에서 가장 누르기 쉬운 버튼이 매도 버튼이다. 제가 이제 외국 관련된 사이트에서 좀 번역을 좀 해온 내용인데요. 패닉 매도에 빠진 투자자 중 30.9%는 위험 자산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제 패닉셀에 빠졌던 투자들은 중 30분의 1은 다시 주식을 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패닉 매도자들은 자신이 팔았던 대중 투자자라고 좀 치환해서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자신이 팔았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입하고 후에 뉴스 등의 상황이 좋아진 회복기의 후반에 주식을 재매입을 하더라. 언론의 헤드라인이 끔찍할 때 시장은 바닥을 치고 항복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죠. 여념없이 항상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었고, 매도하는 것은 쉽지만 또 다시 들어오는 것은 어렵고, 또 다시 들어올 때는 높은 가격에 사야 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이죠. 결국 이제 이 가장 그 본능에, 그 감정에 가장 충실한 어떤 행동을 했을 때가 가장 최악의 행동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어떤 대중적인 투자자가 하는 행동하고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옳은 선택은 아니었다는 걸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매도할 자리는 아닌 거는 좀 분명합니다. 업종별 흐름을 보더라도 반도체 업종도 뭐 살아나다가 이제 장기평 살짝 깨는 흐름이고, 또 헬스케어 업종도 보시면 이 자리가 팔아야 될 자리는 좀 아닐 거라 봅니다. 많은 종목들의 어떤 주가 흐름도 그렇고, 또 2차전지 업종도 보시면 이거 뭐 직전 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결국은 시장 전체적인 어떤 관점에서 볼 때도 패닉 매도에 또 동참을 할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만큼 지금은 좀 멘탈적인 부분을 조금 관리하는데 중요한 어떤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되려 이제 아차 하다가 막 확 이렇게 던져버리거나 또 잘못된 결정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다 자신의 감정과 또 대중투자들을 좀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조금 더 객관화된 그런 어떤 심리를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멘탈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니까요. 이런 얘기들도 같이 좀 드리면서 필승의 전략 이야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엔비디아 주가 그리고 이제 흐름을 보면서도 한번 교훈을 삼아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점에서 엔비디아라는 이제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이제 뭐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급등하는 어떤 흐름들을 펼쳐졌었고, 고점이 한 344불 정도 이렇게 형성을 했었습니다. 346불 정도의 어떤 고점을 찍었던 주가가 최저점을 찍었던 건요, 뭐 그 뒤로부터 약 1년 정도 뒤 108불, 뭐 3분의 1 토막 이상이 난 거죠. 이때는 이제 이런 기업의 주가를 여기면 좀 저점이겠지, 그리고 여기가 또 저점이겠지 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던 투자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저항을 계속 받고 작년 10월 달에는
108불까지 지금 내려왔었죠. 뭐 실적적인 부분이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게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뭐 내재적인 어떤 가치라든지 뭐 제품의 경쟁력이라든지 또 AI 시대가 펼쳐졌을 때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GPU의 어떤 뭐 독점적인 기업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3분의 1 토막의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어, 투자자들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국 이제 AI 시대가 본격적인 개막을 하면서 이런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4배 이상, 4배가 아니라 거의 5배네요. 그렇죠. 108불이었던 게 500불 넘는 그런 주가 상승을 단 몇 개월인가요? 이게 거의 한 이것도 거진 한 1년 만에 3분의 1 토막 났다가 또 1년 만에 5배 상승.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이제 뭐 특이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시장 국면에서도 뭐 작년 이제 이렇게 또 전체 증시가 안 좋을 때 같이 좋은 이제 뭐랄까 향후에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이든 그렇지 않은 조금 이제 그렇지 않은 기업이든 그냥 다 같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증시가 다 같이 그냥 빠지고 있는 상황에 있죠. 하지만 차후에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기업은 조금 올라가다가 밀려버리지만 또 직전 저점을 다시 깨버리지만 또 이런 종목들은 다르게 움직이고 이런 증시의 어떤 충격 속에서도 잘 버티면서 또 시장 안정되면 또 상승하고 이런 국면을 이제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케이스가 이제 주는 교훈은 지금 증시의 국면에서 너무 이제 좌절하거나 하지 말고 또 이 상황을 또 어떤 면에서는 기회의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분석을 하면서 찾다 보면 또 이런 어떤 기업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지금 국내 증시에서도 그런 류의 종목들이 분명히 이제 있을 겁니다. 그걸 찾는데 보다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과거에 머물면 달라질 수가 없겠죠. 하지만 미래에 이제 초점을 두고 그쪽으로 에너지와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쓴다면 이런 종목들을 발견할 가능성은 더 높아질 거라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인 또 건설적인 방향으로 지금의 시간을 활용하고 같이 또 그런 분석을 하면서 동행하는 게 좋은 어떤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메타라는 기업도 사실 이제 페이스북에서 사명을 변경했죠. 근데 이제 페이스북의 실적이 저하되면서 또 이제 메타버스 사업을 뭐 본격화하려고 사명까지 변경했는데 그쪽 사업이 이제 미진한 성과와 또 흐름들을 가지면서 결국 이제 주가도 최고점 384달러 대비해서 최저점은 1년 만에 88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게 불과 1년 만에 이제 이렇게 몇 토막입니까? 9, 4, 36. 이건 더 심합니다. 엔비디아보다 4분의 1 토막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보시면 이렇게 또 이제 4배, 4배 가까이, 4배나 아닌가 3배 좀 넘는 수준 이 정도의 어떤 주가 상승을 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이 실적이 다소 이제 언택트 시점이 좀 지나면서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저하되는 흐름을 보였죠. 특히나 이제 광고 수익이 이제 둔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뭐 구글이든 뭐 아마존이든 다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내려앉았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다 이제 회복을 하는 흐름들, 올라온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뭐 넷플릭스도 이제 최근에 개선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도비 같은 기업들도 이제 AI 이제 모멘텀들을 해서 이제 지금부터의 어떤 시장 구도를 볼 때, 이제 과거에도 이제 그랬지만 최악의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을 때는 참 그 분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야, 이제 그냥 뭐 어도비도 끝났지. 뭐
엔비디아도 끝났지.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때 제가 이제 영상들을 올려드렸으니까 그 분위기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야, 이게 400달러 갔던 게 지금 100달러까지 내려왔네. 그냥 처참하게 이제 부정적인 어떤 이슈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구간에서 결국 이제 본질을 좀 이해하고 보다 더 이제 기업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고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이제 이런 기업들의 케이스 스터디를 좀 보면서 지금의 어떤 시장 구도에서 우리가 이 뭔가 좀 좋지 않은 어떤 분위기, 감정, 이제 센티를 오히려 이제 우리에게는 기회로, 대중은 그런 거에 이제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전략들을 좀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참 그 처참한 구간이에요. 처참한 구간이고 특히나 이제 뭐 한국 증시가 유독 이제 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 뭐 이런 시장을 짚어드리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상 이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제 그래도 이 구간조차도 우리가 또 어떻게 또 분석을 잘 하고 또 대중의 어떤 반대편에서 뭔가 좀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또 돌아보면, 나중에 돌아보면 지금의 구간이 이런 구간이었음을 또 알게 될 거라 보는데요. 하지만 매번 닥치게 되지만 매번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겪게 되지만 뭐 힘든 건 매한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모두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그 힘든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해낸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결국 그 이후에 펼쳐질 어떤 기회의 어떤 싹을 아마 틔우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힘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희망이라는 생각들, 긍정적인 어떤 방향, 생각들로 지금의 구간들을 한번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해서 뭐랄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뭐 문제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이 잘 분석되어지고 앞으로 유망하고 지속 성장 또 고성장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학습과 확신이 있다면, 갖고 있다면 결국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을 또 극복하고 더 아웃퍼폼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학습하고 시장을 복귀하고 하는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들 힘내시고요. 같이 힘내시죠. 같이 힘내서 기회로 치환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 편안하게 케어 잘 하시면서 열심히 또 분석해서 전략을 또 찾아내야죠. 답을 찾아내야죠. 저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최선의 어떤 내용들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심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